안녕하세요.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화수목금 네 4일에 걸쳐서 1, 2, 3, 4강, 4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좋은 주식,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게 최대 고민이죠. 언제 사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종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만 잘 시청을 하셔도 이 종목은 뭘 보고 팔면 되는구나. 뭘 보고 들고 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좋은 종목은 이렇게 걸으면 좋은 종목 고를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제가 다 그거 간단하게 예시까지 다 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뭐 그거 맞춰가지고 뭐 잘 따라오시면 되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종목마다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안내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MBN 골드 홈페이지, 지금 여기 홈페이지 MBN 골드 들어오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있어요. 이게 잘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한교수 대표 수강 신청하러 가기 그냥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매경직권 아카데미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우측 하단에 50% 할인, 그걸 누르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고 무슨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하시면 뭐 이 시간 맞춰, 이게 매일 화요일 목요일 8시 반에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직장이나 회식이나 뭐 이런 게 기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듣습니다. 못 들으셔도 됩니다. 다시 보기가 계속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12월 10일까지. 네, 다시 보기는 12월 10일까지 뭐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주 이때 라이브를 안 오셔도 되고, 라이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뭐 강의가 끝나면 뭐 질문 시간 같은 것도 해가지고 제가 그날 뭐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신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하는 거를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전날. 그래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를 오셔서 들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저 게시판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지표를 보셔야, 제가 보는 법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뭐 딸랑 뭐 지표만 올려놓으면 저거 보고 어쩌라는 건가 모르잖아요. 그럼 강의를 들으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뭘 볼 때 중요한지,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이제 다 보실 수 있게 제가 중요한 뭐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통계 자료 또는 지표를 볼 수 있는데 링크라든지 해가지고 제가 왜 중요한지까지 같이 중간중간에 게시판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 결제를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핸드폰으로 시청이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바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된대요 지금. 근데 어플은 이제 개발 중인데 나오는데 뭐 바로 안 되고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핸드폰으로 된다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꼭 들으시면 완벽히 이해하실 때까지 한 두세 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원래는 이게 88만 원으로 돼 있는데 런칭이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44라고 생각하고 나누기 10을 하면 한 강의당 4만 4천 원짜리인 건데, 상식적으로 지금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한두 개 강의만 완전히 난 이해를 해가지고 잡주만 걸러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받으면 안 되는 유증 하나만 걸러내도 몇백만 원 그냥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뽕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완벽히 알면 폭탄은 웬만한 거 다 피할 수 있어요. 폭탄 맞는 거. 내가 들고 있는데 거래 정지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재무제표의 기본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사실 뭐 대표이사분이 갑자기 회사 법인장 횡령해서 도망가시고 뭐 그런 거는 뭐 잡을 수가 없지만,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누가 봐도 폭탄이 터지게 생기는데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폭탄은 다 걸을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평생 쓸 수 있는 차트 세팅, 제가 쓰는 거, 그리고 앞으로 업종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업종별로 분류해 놓은 거, 제가 무슨 예를 들면 제 HTS 세팅을 보시면서, 저는 그냥 전 업종이 종류별로 세팅이 다 돼 있거든요, 정리가. 그럼 나도 저거 보면서 하면 주식 편하겠다. 뭐 올라가는지, 뭐가 대장인지, 어떤 업종은 뭐가 중요한지, 어떤 업종은 1등, 2등, 3등은 누군지, 이 회사들은 뭐하는 회사인지까지 메모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웬만하면 세팅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나중에 서비스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매일매일 이제 장중에 한 3, 4시간씩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요약을 한 거, 그날 장 뭐가 움직였고 어떤 업종은 뭐가 중요하고 어떤 종목은 어떤 리포트가 있었는데 뭐 좋게 보내 나쁘게 보내 그런 거 한눈에 볼 수 있게. 직장인분들 그거 어차피 다 못 봐요. 저는 뭐 직업이니까 장중에 하루 종일 봐가지고 또 뭐 읽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이제 저는 세팅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하게 되면 그거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경증권 아카데미 팝업 타고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이거 회원가입을 그 안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하셔도 되긴 하는데 1588-0648. 근데 중요한 거는 회원 이게 MBN 골드랑 지금 별도의 사이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누르고 동의함 누르면 요새는 뭐 가입할 때 뭐 주민번호 인증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리니까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 고객센터 전화할 때 여기 아이디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MBN 골드랑 똑같아도 상관없고 여기 아이디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MBN 골드 아이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별도기 때문에.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강의할 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뭐 이거 뭐 녹화 방송 올라가고 참 이거 녹화 방송 또 어디서 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여기 매경증권 아카데미 들어가시면 위에 강사 소개라고 있어요. 강사 소개. 이걸 누르세요. 누르면 여기 개설 강좌 수강 후기 써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무료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셔야 돼요. 지난 방송 보기는. MBN 골드에는 제가 안 올리고 매경증권 아카데미 무료 부여도 이거 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바로 또 올라와요. 끝나자마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보기도 여기 회원가입을 1분도 안 걸리니까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강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 뭐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제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아니 뭐 듣긴 들어가지고 야 좋다 좋아 뭐 이렇게 하면 뭔지 알겠어. 근데 뭐 듣고 나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도 알겠는데 그래서 저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건가 감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듣기는 다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끄떡거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구나라고 구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게 그래야 뭐 적용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냥 끄떡거리고 끝나고 뒤돌면 잊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번 들으실수록 더 습득력이 좋아지겠지만 제가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먼저 잡아드릴 겁니다. 뭐 차트 그리면서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수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 맨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가격이라고 하면 밑에 있을 때 거고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많이 올라갈 주식인데 저런 거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저렇게 하고 싶죠. 근데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산다는 게. 그러면 내가 저도 전문가를 하지만 제가 주식 10개를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주식 10개 고르면 10개 다 갈까요? 제가 했다고? 제가 해도 10개 다 안 가요. 7, 8개 이상 가면 잘하는 거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왜 같이 하시는 거냐면 손해를 볼 때 덜 보려고 수익을 낼 때 혼자 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긴 하잖아요. 더 내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주식 그리고 나쁜 주식을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투자자가 종목 10개를 놓고 이제 골랐어요. 좋은 종목 10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4, 5개 가면은 다행이죠. 그럼 거기서 좀 더 잘하는 사람은 10개 종목을 10개 다 보낸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은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세요. 가서. 말이 안 되는 버핏도 그게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 얘기고 누구는 4, 5개 좋은 종목을 10개 중에 고를 때 어떤 사람은 6, 7개 또는 7, 8개까지 고르면 그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겠죠. 당연히. 어차피 10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폭탄을 걸러야 되는 거고 진짜 얘는 아니다 싶은 애를 일단 걸러야 돼요. 그리고 좋은 애들 중에 좀 더 좋은 애가 뭘까? 기왕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고르는 방법이랑 그리고 좋은 가격 어디서 사야 정말 잘 사는 걸까? 아니면 어디서 매도해야 잘 파는 걸까? 제가 예전에 사고팔고를 우리 회원분이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매매를 잘못했던 사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익을 못 내고 나왔거나 우리 방에서 매매를 했는데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도 손해를 보고 나온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잘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못했는지, 못했으면 복귀를 하면 돼요. 내가 이걸 왜 잘못했을까. 그래서 잘했던 사례, 못했던 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좋은 주식이란 뭘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주식이라면 실적도 좋으면 좋고,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 자산 가치가 많다든지, 무형자산, 유형이든 무형이든 특정 자산의 가치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대표이사분이, 이거는 무형적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이사분이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막 그런 것도 일부 펀더멘탈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테마주라면 당연히 뭐 정치 테마면 정치 테마주, 아니면 뭐 전기차 충전 테마면 충전 테마주, 테마일 수도 있고, 일정 관련주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일정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10월 7일이죠.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정확히 2주 뒤에 10월 21일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누리호 관련주를 샀어요. 그럼 누리호 발사가 10월 21일이죠. 그럼 그날이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나와 있는, 대선 같은 경우에도 대선 투표 일정이 나와 있고, 뭐 예를 들면 여당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조금씩 다르지만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있을 거고,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있을 거고, 경선이 끝나면 최종 후보를 이제 뽑아놓고 그 후보 갖다가 서로 맞붙어서 대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정을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하면, 내가 정치 테마주를 들고 있다면 그 일정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외우지는 못해도 무조건 메모,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적어는 놔야 돼요. 왜냐면 아니 내가 정치 테마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것 같다라고 윤 총장을 사놨어요, 주식을. 내가 봤을 땐 이거 홍준표 전 대표 이거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저기 국민의힘에서 경선 일정 하는데, 뭐야 이거, 경선이 끝났네 이거. 경선 끝났는데 뭐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선이 끝났는데 경선에서 홍준표 씨가 이긴 거예요. 그럼 윤석열 관련주 어떻게 돼요? 완전 끝난 거잖아요. 경선이 끝났는데. 근데 그거 경선 일정도 모르는 분이 많다니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다르지만 저는 기준을 꼭 알고, 제가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종목 특성이 다 다르니까 저런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나의 심리 상태.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이 얘기를 계속해요.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의 차트를 딱 봤더니, 아 이거 내가 작년에 사가지고 손절하고 나왔는데, 또는 내가 작년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6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16% 수익 내고, 야 진짜 완전 개이득 봤다, 수익 잘 내고 나왔다라고 해피했었는데 지금 주가 보니까 21만 원이네. 뭐 이런 경우 있죠. 많습니다. 저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저때 산 거 지금 그대로마다 따따블인데, 이런 생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심리 상태라고 하면, 내가 특정 종목의 비중이 적정 수준이 넘어가면 어차피 못 들고 있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차피 못 들고 있어요. 들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뭐 비중을 좋아 보여가지고 많이 샀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행복한 고민을 하죠. 야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나? 아 이거 설마 이거 TV에서 그러더니 더블 이상도 갈 수 있다는데 2배 위에 봐야 되나? 그래 나는 지금 10만 원이니까, 지금 원래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12만 원이니까 한번 20만 원 보고 가야겠다. 내가 봐도 이거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탄소 섬유 무조건 많이 팔려. 그러니까 들고 가야지 해가지고 14만 원 15만 원, 야 대박이다, 나 비중도 많이 들고 있는데 40% 수익이다. 그러다 음봉 10% 떨어지잖아요. 그냥 멘탈 다 나갑니다. 멘탈 다 나가요. 제가 오늘 장 중에 오늘 장 오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2차전지 그냥 완전히 10%씩 다 박았죠. 그냥 제가 오늘 박는 걸 보면서 오늘 장 중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이제 2차전지 소의 수익 시험 거의 다 해서 없어요. 벌써 막 50, 60%짜리 수익 시험 4개 했습니다.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제가 어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고 오늘도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2차 전지 소재주를 지금 가격에 비중을 많이 사는 분들은 보세요. 5, 6% 이상짜리 음봉 하나만 나오면 멘탈 다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오늘 장 초반에 막 뭐 이제 대형주부터 해가지고 뭐 10% 이상 빠지는 종목도 있었잖아요. 장 초반에.
그때 그걸 보면서 최근에 매수한 분들 어땠을까요? 멘탈이 그냥 나가죠. 그냥 아니 처음에 살 때는 최근에 살 때만 해도 야 이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 그랬죠. 앞으로 전기차는 2025년뿐만이 아니라 2030년, 2035년이 돼도 어차피 많이 팔리는데 야 여기서 지금 이게 뭐가 많이 올라 10년 들고 갈 건데 이렇게 사놓고 음봉 하나 나오면 그냥 나가버려요 멘탈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 사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매수를 비중 있게 지금 고가 가격 부근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샀잖아요. 제가 들고 있어도 멘탈이 나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시장 보면 왜 멘탈이 안 나갈까요? 저는 그런 가격에 안 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샀었어도 나가요. 그건 누가 사도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가격에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안 사기 때문에 멘탈이 나갈 일을 만들질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어요. 누가 주식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와도 최근에 많이 오른 걸 내 전체 자산의 아주 많은 비중을 샀다면 하루 만에 음봉 10% 12% 떨어지면 이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 전체 자산이 떨어집니다.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많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멘탈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터지는 상황을 애초에 계속 줄여놔야 돼요. 그러려면 적정 비중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비중을 이 정도 가격까지 들고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을 샀어요. 근데 비중을 조금밖에 안 했네. 한 100만 원. 많이 사도 뭐 200만 원 샀는데 100% 200% 따블 따따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한다 그랬죠. 이거 5천만 원 샀으면 이거 차 바꿨는데 야 이거 1억 샀으면 벤츠 뽑았는데 어차피 그거 1억 사면 100% 수익 절대 못 내요. 어차피 절대 못 내요. 그런 후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걸 많이 샀으면 못 들고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당이 가능한 선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의 시나리오가 꼭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랬죠. 이 종목은 이런 가격에 사서 추가 매수선을 이런 가격쯤에 하고 이런 게 그림이 나와서 여기까지는 그냥 들고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 정도면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충분히 들고 가보기에 뭐 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고 수익도 다른 종목 많이 샀을 때보다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편합니다. 멘탈이. 뭐 주식이고 뭐 하루 이틀 맨날 오르고 내리고 뭐 주식이 좋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고 팔고 하실 건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적정 비중을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테마주 일정 매매 같은 경우에 테마주 매매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테마주 비중이 많다면 역시나 그게 멘탈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내 심리 상태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답답하지는 않은가? 아니면 너무 무섭지는 않은가?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미국장 빠지면 밤에 잠을 설치지는 않는가? 그럼 분명히 어디에 문제 있는 거예요.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전체 자산 비중, 내가 재산이 뭐 주식 몰빵인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현 예금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차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전체 자산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주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정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내 전체 주식 계좌만 놓고 봤을 때 특정 업종 또는 특정 종목 비중이 너무 많거나 그런 거예요. 무조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 미국장 빠지면 100%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 왜 불안한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 들고 있어도 내 스스로 마음 다스리는 게 안 되면 어차피 수익 못 내요. 어차피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수익 못 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종목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괜찮은가? 올라가면은 또 너무 설레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너무 좋죠. 좋은데 내려가도 이 정도는 멘탈 관리가 된다. 딱 그 정도 선을 항상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딱 그냥 나옵니다. 나는 이 종목을 이 정도 금액까지 사면 6개월 안 볼 자신이 있다. 그럼 진짜 안 봐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회원분들도 아시는데 저 제 돈 들어가 있는데도 물렸는데 진짜 안 봅니다.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들고 있는 것도 정말 들고 있는 거 아십니다, 다.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보유하면 저는 멘탈에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왜냐하면 그 종목을 제가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있었을 겁니다. 오르든 내리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비중으로 꼭 한번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당연한 얘기지만 명확한 산업성장, 그리고 산업성장이 이익성장으로 연결돼야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종목은 좋아.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종목 딱 보니까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다 괜찮아. 기술력도 괜찮대요. 근데 누가 봐도 얘가 하고 있는 산업은 미래가 별로 밝지가 않아.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좋아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산업 자체가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는 그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본전에 가까워요. 산업이 안 크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보세요. 2차 전지 뭐 선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나와요. 증설도 하고 있죠. 증설할 돈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부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가 워낙 세니까 무슨 뭐 실리콘 갱극제가 어쩌고 무슨 막 기술력 얘기하면서 관련 기술로 실적이 제로인 애들 정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두세 배씩 갔어요. 관련 실적이 그냥 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왜 그랬을까요? 산업이 너무 세니까 큰형 가니까 막내 동생 공부 못하는 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얻어 걸릴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 산업 성장이 좋으면, 산업이 크면. 근데 산업이 애초에 밑으로 받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 사도 승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탑다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산업이 커야 된다고. 산업이 좋아야 된다고. 그것도 제가 예시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투자 판단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공개된 지표나 자료가 많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회사 사장님 아니죠. 사장님 친구 그 코스닥 상장사라고 쳤을 때 사장님 친구 아니죠. 내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아니죠. 그러면 이 종목을 살 때 내가 뭘 알고 사야 될까요? 시장에 공개된 자료밖에 못 봐요. 내가 내부 정보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 아닌데. 그렇겠죠. 그럼 시장에 공개가 돼 있는 리서치 자료,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기업 설명회 IR 같은 걸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보통 회사들이. 그런 걸 보면은 얘네가 증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고 회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전망까지 하거든요.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장님은 어느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공개된 자료가 많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를 대신 써서 올려주잖아요. 대신 써가지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 보고 그냥 공짜로 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회사 가보지 않아도 사장님이 내 친구가 아니어도 내부 정보까지는 알 수 없어도 공개된 정보는 다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개된 정보도 별로 없는 회사가 많아요. 공개된 정보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특정 회사 사장님인데 야 우리 회사는 그냥 실적 다 좋아요. 앞으로도 제가 봐도 클 것 같아. 근데 제가 사장님입니다. 야 근데 뭐 굳이 뭐 기업 설명회 해야 되냐? 기업 설명회가 의무가 아니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야 의무 공시 대상이 있고 선택적으로 공시하는 자율 공시가 있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장사면 분기 실적, 반기 실적 이런 거는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 매출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넘는 공급 계약 같은 게 나오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 선택적 공시 대상은 뭘까? 예를 들어가지고 IR을 한다든지 회사 기업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내년 실적 전망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증설을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회사 미래에 대한 계획 있죠. 그거 공시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대부분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거. 그러면 사장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관심이 없는데 사장님이 자기 회사 경영에만 관심이 많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기업 설명회를 진짜 안 하는 회사도 있고요. 자율공시 대상인 거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징계받지는 않습니다. 자율공시 하나도 안 해. 예를 들어서 특허권 취득 이런 거 보셨죠? 특허권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다른 회사랑 이제 또 특정 계약 같은 게 있었는데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닌 거는 그 공시를 하면서 가로치고 자율 공시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거 안 하는 회사 많아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아닌데 내가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거 딱 보니까 무슨 구도로 뭐 하는지는 알겠어. 실적 보니까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실적 외에는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 가볼 거예요? 개인 투자자인데? 이거는 완전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뭐 저도 최근에 귀찮아서 잘 안 가는데 코로나가 있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일반 투자자분이 기업 탐방 다니면서 주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거기서 가볼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주식을 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뭐 내가 내 돈 들어가는데 그래도 무슨 뭐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내 눈 내가 가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이제 인력이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애널리스트도 결국 이제 사람이 쓰는 건데 리포트도 사람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의 범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지금 2,000개거든요. 2,000개. 근데 커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권회사 다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쓰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커버 범위가 커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삼성증권에 있는 반도체 애널리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대표 종목 있으니까 저 말고 한 2명 더 있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반도체 업종만 담당해요. 저는 다른 업종 보지도 않습니다. 반도체 업종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3명이라고 쳐볼게요. 3명.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 써요, 안 써요? 무조건 써야죠. 그게 당연히 1번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원익 IPS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우리나라 50개가 넘는데 그 3명이서 50개를 이상의 기업들을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3명밖에 없는데 절대 못 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안 그래도 3명이라 부족했는데 1명 나갔어요. 안 뽑아. 그럼 2명이서 커버를 어떻게 해요? 그 전보다 적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사가 2,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커버리지에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쓰는 종목이 몇 개일 것 같아요? 2,000개 중에 500개가 안 돼요. 1,500개가 커버리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장사가 2,000여 개인데 대략 4분의 3, 70% 이상의 커버리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포트가 아예 안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뜬금없이 막 1년에 한 장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런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배제하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내가 내부자 아니어서 모르죠.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인터넷 뒤적거리고 리포트 찾아서라도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들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릴까요? 뭐 없어요, 그것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같아. 감으로 하는 겁니다. 감으로 그냥.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종목은 그냥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나머지 커버리지에 들어가 있는 400, 500개 종목만 해도 차고 넘쳐요, 그냥. 그것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굳이. 왜냐면 400, 500개 안에서도 시세가 안 나올까요? 어차피 다 나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배제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가격 얘기하기 전에 사례를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걸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거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거 4가지는 얘기를 이미 했고, 밑에 이게 SKC예요. SKC. SKC도 제가 정말 잘한 매매 사례는 아닌 게, SKC를 우리 뭐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매매 기록에 작년 여기서 한 4만 얼마? 4만 원 후반이었나 5만 원 초반이나 사가지고 얘를 수익을 60%인가를 내고 나왔어요. 50% 후반인가 60% 냈습니다. 오차가 조금 있을 거예요. 한 50 후반 아니면 60 초반입니다. 그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이야, 잘 팔고 나왔다. 그랬는데 어때요? 팔고 더블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50에서 60%를.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SKC 차트 보면 너무 아름답죠. 작년 저점은 27,000원이고 최근에 생긴 최고가가 지금 20만 원이니까 거의 8배 오른 거란 말이죠. 이게 8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3월부터 지금 9월, 지난 9월 29일이 최고점이니까 1년 6개월 동안 8배가 올랐죠. 8배가. 그러면 이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됐겠네요, 이거. 8배가 올랐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들고 있는 분 없어요, 일단. 있어도 아주 소액일 겁니다.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럼 여기쯤에 사서 한 여기까지 들고 있는 분 없어요. 이것만 해도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드는 겁니다. 100명 중에 10명 안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저도 종목 상담을 많이 하고 다른 분들 들고 계신 거 상담을 많이 하지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좋은 종목을 비중을 많이 사가지고 오래 보유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끄시라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하면 됩니다, 평생. 근데 그런 분이 별로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을 냈어도 너무 조금 냈거나 아니면 이 SKC가 물려있는 분도 있어요. 물려있는 분도. 제가 이번에도 종목 상담하면서 봤는데 물려있는 분이 많다니까요, 이게.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큰 수익을 내서 되게 수익 많이 내셨네요. 평단가 보니까 하고 보니까 비중 막 엄청 작아요. 그런 거는 들고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종목이어도 어차피 지금 와서 보면 이런 구간 있죠.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이게 그냥 4, 5개월이에요. 4, 5개월. 그냥 올라오다가 잘 올라오다 4, 5개월 그냥 박아버리면 어차피 못 여기서 다 팔아요. 어차피 다 팝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고, 제가 일단 여기서는 어디서 팔 거냐, 어떤 가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찾는 거에 지금 주제가 거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있죠.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심리상태, 이건 비중 얘기하는 거고, 얘는 실적이랑 펀더멘탈이지 테마나 일정 복합요소, 테마 일정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종목입니다. 컨셉이 확실하죠. 실적 주면서 펀더멘탈인데 2차전지, 소재주, 우리나라 동박대장. 잊지 못한 SKC가 투톱이니까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차 전지라는 재료 좋아. 그리고 일렉포일로 생산력 우리나라 1등, 2등 왔다 갔다 해. 근데 누가 봐도 일렉포일은 커. 근데 중요한 건 SKC 뒤에 보면 앞에 SK가 SK 하이닉스가 SK 그룹 할 때 그 SK고, C가 케미칼이에요. 화학회사입니다, 원래. 화학회사예요. 이거 그냥 기본이죠. 내 돈 들어가는데. 화학회사인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HTS 들어가면 실적 전망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충 돈을 얼마 벌 걸로 예상되는지, 작년 영업이익이 1,900억대였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500억대예요. 4,500억대. 그러면 야, 이게 4,500억이 작년에 비해선 분명히 많이 버는 거지만 이 회사 레코드를 봐야 돼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 막 업력이 40년, 50년 된 회사면 막 10년 전에 호황일 때 이거보다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죠. 그때 돈 왜 벌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그때까지 데이터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는데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보는 법을 모르시거나 귀찮아서 그래요. 이거 제가 하는 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좀 하시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거, 제가 뭐 해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다 도와드릴 건데, 보시면 간단해요. 이것도 제가 뭐 HTS 너무 기능이 무궁무진한 게 많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적을 많이 보시다 본 분들은 실적 보려고 들어가면 이거는 다트 들어가도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인 시스템 들어가도 3년치밖에 안 나와요. 올해가 2021년이면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밖에 안 나옵니다. 2016년이랑 2017년 볼 거면 뭐 퀀트와이즈라든지 와이즈 리포트라든지 FN 가이드라든지 이런 그 주식 정보 제공하는 퀀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돈 주고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뭐 엑셀 돌리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키움증권의 0604 코드번호, 우측 상단에 코드번호 치는 데 있죠. 0604 치면 그냥 실적 다 나와요. 수십 년치가 다 나옵니다. 그냥 한눈에. 그러면 이거 얘 지난 20년간의 실적을 뽑은 거예요. 지난 20년간. 그럼 얘가 원래는 화학회사였고 지금은 이제 동박을 하니까 2차 전지가 붙은 거지, 원래는 화학회사잖아요. 그럼 예전에 돈 번 거 보세요. 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죠?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9년 10년 넘어갈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실적 왜 이래 이거. 이때 당시에 2008년 9년에만 해도 막 영업이익 500, 600억밖에 못 벌던 애가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배가 늘어요. 이게 2,500억입니다. 그럼 이거 분명히 궁금해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왜 그랬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진 이후에 차화정 랠리가 있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2011년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 증시에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세 개 업종이 날라갔어요. 차화정 랠리. 현대차 막 3, 4배 갈 때입니다. 이때가.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막 기본 3, 4배씩 다 갈 때. 미친 랠리가 나올 때예요. 네스케이시 뭐라고 했죠? 화학이라고 했죠. 이때 당시의 영광, 2010년에 영업이익이 2,500억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 영업이익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맞죠? 2,500을 찍고 그거 보세요. 2,500억을 단 한 번도 없죠. 2015년에 돈 진짜 잘 벌었을 때 한 2,100억 벌었어요. 진짜 잘 벌었을 때 10년 동안 저때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바꿔 말해서 2010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좋은 종목은 안 좋던 애가 갑자기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좋은 애가 가는 거다. 제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죠. 그럼 SK는 실적 전망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4,500억이고 이게 상향 조정되기 전에도 3,000억대 중후반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SKC 2021년 실적이 못해도 3,500억대 이상 나올 거라는 걸 참고로 2010년에 2,500억을 벌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 고점을 못 넘어갔는데 2021년 예상 실적이 아무리 못해도 3,500억은 나올 거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었을까요? 언제? 6개월 전에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어요 이미. 제가 맨날 한 얘기 있죠. 안 좋던 애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원래 좋은 애가 가는 거라고. 원래 좋았습니다. 원래 전망치가 그랬는데 이게 더 상향 조정돼가지고 지금 4,500억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안 좋았던 회사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 턴어라운드에 딱 그 꼭지, 딱 저점을 딱 맞춰가지고 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했잖아요. 무조건 운이에요. 그 다음 거 절대 못합니다. 그냥 운이에요. 그거는. 원래 좋았던 애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는 지금도 좋은데 주가만 안 가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요? 널렸어요. 그냥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못 들고 있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최근에 시장 빠져서 내려오니까. 주가 박혀 있으니까. SKC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기 전에 그때도 3천억대였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때도 주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그랬고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 걔네 실적 다 원래 맨날 좋던 애들이에요. 좋아지면서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좋았어요. 다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전망이 바뀌었을 뿐. 원래 전망치는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 원래 다 나올 거라고 하던 애들입니다. 주가가 처박혀 있을 때도 그랬어요. SKC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사상 최대 실적이 어쩌고. 뭐 가장 먼저 뭘 보냐면 그냥 주가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회사가 좋고 뭐 어쩌고 해도 주가를 봤는데 주가가 재미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갖다 버려요.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회사 내용은 별게 없어. 그럼 회사가 좋다고 내가 논리를 만들어요. 왜? 사야 되니까. 나 이거 지금 사야 되거든.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길 수가 없겠죠. 많다니까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지금도 주가가 거의 지난 3개월 내 최저점에 있는데 올해 나올 실적 이미 2분기 전 3분기 끝났잖아요, 지금. 그럼 전망치가 맞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이는 종목들이 내년 전망치는 더 잘 나와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최저점인 애가 그냥 널렸다니까요. 널렸어요.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데 물렸는데도 5% 10% 내려와가지고 제가 오늘도 그 종목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물리려면 이런 걸 물려야지 뭘 물리냐고. 이건 물린 게 아니라고. 제가 오늘도 한 얘기입니다. 장중에. 그냥 널렸다니까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안 움직이니까 주가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좋은 애가 가는 거예요. 좋아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명확한 산업성장 이거는 다 봤고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공개된 지표가 충분해야 된다. 그럼 SKC 보세요. 어때요? 리포트. 이거 제가 보는 법도 알려드릴 건데 뭐 어제도 간략하게 보여드렸었죠. 이런데 네이버 증권이나 한경 컨센서스 이런 데 가서 그냥 SKC 쳐보세요. 그냥 치고 날짜를 한 6개월 동안 몇 장 나왔나고 딱 보세요. 어때요? 그냥 쏟아지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메리츠 증권, 키움 증권, 유안타, 대신, 하나금융투자, 이베스트, SK증권 이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SKC를 커버리지로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커버리지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애널리스트들이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계속 내는 종목이다. 커버리지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안나 씨라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7월 19일에 SKC 리포트를 내놓고 8월 6일에 또 내죠.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사람이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내는 거예요. 이거 왜 낼까요? 커버리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도 보면 있죠. 키움증권의 이동욱이랑 권준수 애널리스트가 6월 7일에 쓰고 똑같은 사람이 9월에 또 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공개된 자료가 많은 겁니다. 주기적으로 내가 야 회사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내가 지난달에 사긴 했는데 뭐 한 달 안에 바뀐 건 없겠지? 근데 좀 궁금한데 한 달 안에 뭐 바뀐 거 있나? 그럼 뭘로 확인해야 돼요? 얘네가 얼마나 친절하게 공짜로 써주잖아요. 근데 안 써요 사람들이 잘. 귀찮으니까 읽기가. 내 돈 들어가 있는 건데 봐야죠. 내 돈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어제 책을 보는데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많은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은 줄 아냐.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적을까요? 부동산 살 때는 옆에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고 실거래가랑 호가가 얼마고 옆에는 뭐 초등학교가 붙어있고 무슨 지하철역이랑 거리가 몇 미터가 되고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5초 안에 삽니다 그냥. 호가 보고 그냥 이미 주문했어요. 이미 내 손가락이 주문했어요. 내 마음이 감성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산 다음에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안 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 살 때는 1분도 안 걸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TV에서 딱 보니 야 2차전지 후발주래. 호가 보니까 이미 올라가요. 그냥 사. 그 다음 내려오면 뭐야 이거 어떡하지? 야 무슨 이딴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그러면서 욕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건 산 게 잘못한 겁니다.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뭐 잘못을 안 했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샀잖아요. 하나도 안 알아보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는 종목도 아니었고 처음 듣는 종목이고 지나가다 몇 번 들어만 본 종목인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실적은 어땠는지 예전에는 뭐 했었는지 앞으로는 뭐 한다고 하는지 지금은 실적 어떤지 증설은 하는지 사장님은 뭐 하는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맞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밖에 없는 거다. 부동산이랑 뭐 비교한 얘기가 있길래 저도 막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지표가 많아야 된다. 많죠. 그냥 이렇게만 확인해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키움증권에 보면 여기 이제 그 키움증권 컨센서스 들어가면 이거 증권사에 지금 HTS로 다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각종 증권사에서 추천 일자를 보면 리포트가 몇 월 며칠에 나왔는지도 다 써 있고요.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적정 주가, 이게 목표 주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표가를 얼마 썼는지도 다 나오고요. 여기 증감률까지 나옵니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B금융투자가 SKC의 리포트를 9월 29일 날 쓴 게 가장 최신판인데 적정 주가, 다시 말해 목표가를 22만 원을 썼다. 9월 29일 나온 리포트에 22만 원 목표가를 썼는데 여기 보면 직전 적정 주가 있죠. 직전. 다시 말해서 DB금융투자가 지난 리포트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 나온 9월 29일 DB금융투자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22만 원을 받지만 지난번 리포트에서는 17만 원을 받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DB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5만 원이나 올렸죠. 목표가 5만 원 올리면 29.41% 올렸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균까지 나와요. 직전 적정 주가의 평균, 지금 적정 주가, 지금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의 평균치까지 다 공짜예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공짜입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하는 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입니다. 지금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SKC를 쳐요. 컨센서스 누릅니다. 여기 밑에 어때요? 방금 보고 나와 있죠? 5초 걸렸나요 지금?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그냥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은 다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공백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무 종목이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무 종목 딱 썼어요.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썼어요. 유라테크 썼습니다. 여기 어때요? 공백이죠. 리포트 쓰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커버리지 안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테마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밑에 어때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라테크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유라테크를 내가 살 때는 회사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몰라요,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뭐에 많이 휘둘릴까요? 테마주죠. 유라테크 테마주입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개인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빵꾸가 나 있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일단 많이 사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겁니다. 테마성이 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내가 실적주로 샀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안 쓰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실적 잘 나온 회사 많거든요.
리포트는 안 나와요. 애널리스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안 나오는데 작년 재정 실적은 좋아. 이건 들고 가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기 실적 나오는 거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 의무공시니까 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말고는 내가 야, 그 지금 나 한 두세 달 전에 샀는데 지금은 회사 좀 뭐 잘 굴러가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회사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많이 사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걸러도 일단 한 3분의 1은 이기고 시작한 거예요. 저런 것만 그냥 안 해도. 그리고 좋은 가격이라는 건 뭘까? 제가 여기 맨 위에도 딱 써놨지만 완벽한 저점. 야, 최저점에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조금 반등했잖아요. 그럼 지나고서 딱 이제 올라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샀으면 또는 나 여유 현금 있었는데 이날 샀으면 항상 오늘 그리고 또 이제 내려가죠. 그럼 야, 이날 팔았으면 이런 생각을 다 하죠.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데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못해요. 어차피 저건 아무도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했어도 운이고 또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저거 했대.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말이 없어요. 그거 하려다가 다 해먹어가지고 말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뭐 잘 버시는 분,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진짜 포지션 하나만 잘 잡으면 일주일에도 10억 벌 수 있거든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진짜. 내가 틱만 정어, 포지션만 잘 잡아서 옵션으로 잘 먹으면 하루에도 5억씩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거 다 도박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홀짝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동전 던지기 하는 거랑. 근데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번 포지션만 잘 잡으면 그 5억 그냥 먹는데 1억이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모 증권사에 보면 선물 옵션으로 유명한 지점이 있거든요. 방배동에. 근데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나오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지점에서는 그 지점에 계좌를 트고 매매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뭐 물려 있는지, 얼마 들고 하는지, 뭐 사고 파는지 기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익 많이 낸지 통계도 다 뽑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잘하시는 분들 한번 짜주 리스트 뽑아봐야겠다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한 달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분기에는 A라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1분기에 이게 선물 옵션이랑 똑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이게 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1분기에 A, B, C 2분이 1등 수익률 1등이든 3등이었어요. 수익률이 2분기 되면은 이 A, B, C인 분들 또는 D, E 4등, 5등 이분들이 여기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위에 있어야겠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3분기 되잖아요. 그러면 한 C 한 분 정도 올라와요. 4분기 되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이래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걸까요? 그냥 운이라는 겁니다. 저런 건 그냥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누가 홀짝 많이 맞췄냐 싸움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가격이라고 할 때 완벽한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는 건 불가능한. 아까도 제가 SKC 얘기했는데 SKC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50, 60%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도 제가 팔고 2배 더 갔다고. 그리고 제가 비중을 많이 들고 있었다면,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가 넘어간다면 10배 가는 종목 들고 있어도 어차피 수익 하나도 못 낸다고. 계속 올라가니까 중간에 몇 프로는 낼 수 있겠죠. 근데 비중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작을수록 수익률, 퍼센트가 올라가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값을 잘 찾아야 됩니다. 내가 편하게 들고 할 수 있으면서 너무 비중이 작지 않은 거,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은 거, 내가 마음 편하게 들고 있을 수 있으면서 적지 않은 돈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꼭 그 정도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겠다, 얼마를 봐야겠다, 무슨 상황이 오면 팔아야겠다, 무슨 라인에 오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좋은 가격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항상 다음에 뭘 할 건지 다음 그림이 넥스트 스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손절을 하건 수익 실현하건 이건 팔고 나면 현금 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팔자마자 무슨 종목, 어떤 업종에 무슨 종목을 얼마나 살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던 가격에 사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업종에, 계획했던 종목에, 계획했던 이 정도 가격 오면 이 정도 퍼센트 사야지 했던 가격에 사는 게 좋은 가격인 거예요. 어차피 저점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계획대로 한다고 쳤을 때 최근에 2차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잘못 산 겁니다. 더 가도.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라고 쳐볼게. 안 치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는 분들은, 지금 여기 꼭지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저게 계획에 있어서 산 걸까요? 난 이 종목 이 가격대에 있어도 난 몇 년 들고 가려고 계획에 있어서 산 걸까요, 저게? 절대 아니죠. 산 다음에 계획을 만드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어떤 바보가 저기 계획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나는 이 가격에 사야지라는 계획을 갖고 있던 분이 있을까요? 바보죠, 그러면. 없어요. 일단 산 다음에, 야, 전기차 2025년까지 팔리니까 2030년 지나도 전기차는 팔린다고 하니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성장하잖아. 사놓고 생각을 해요. 산 다음에. 왜? 올라가니까 사고 싶어가지고. 내 계획에는 이런 가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계획상에 있는 걸 했다면 물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안 물려요? 사자마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 내가 원하는 계획에, 원하는 종목, 이 종목을 사가지고 이 가격에 들고 가고 싶다. 근데 다른 종목이 때마침 현금화가 돼가지고 내 계획상에 있는 가격에 있길래 샀어요. 한 2주 전에. 2주 전에 샀으면 95%, 98% 이상의 확률로 15% 이상 물려 있습니다, 지금. 종합지수 10% 박으니까 평균적으로 무조건 손실이 한 15% 정도는. 그럼 그거 잘못 산 걸까요? 이번에 빠지는 거 내가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잘못 산 게. 내 계획상에 존재하는 가격이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무슨 이번 저점 나올 거 알고 2주 전에 현금화가 됐을 때 나 급락 나올 것 같으니까 급락이 최저점에 사야지. 애초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내 계획상에 있는 가격이면 물려도 괜찮아요. 물려도 남들보다 훨씬 덜 물릴 거고, 이렇게 하면 손절을 해도 남들보다 훨씬 작은 금액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코를 일단 산 다음에 계획을 만들어. 이거랑 나는 전기차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가격 오면 해야지. 안 오면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랑 상식적으로 아주 초등학생한테 이제 저기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시키면 누가 더 높겠어요? 당연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초등학생한테 시켰다고 가정할 때 당연히 계획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주자면 이익 기반이 탄탄하고 모멘텀이 갖춰져 있는데 주가가 재미없는 거. 최근에 주가 재미없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했던 사례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엘비세미콘.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2날 나왔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거 왜 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리포트가 딱 한 장 나왔는데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일반 개인 투자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리포트만 안 나올 뿐 이게 대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밴드,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이 가격 밑에서만 하세요라고 문자를 수십 번을 보냈어요. 그 가격 내려올 때마다 지금 하세요. 이 가격 위에서는 이제 안 살 겁니다. 이 가격에서만 하세요. 지금 이 가격 들어왔으니까 못 산 분 빨리 사세요. 이게 이 두 개 종목이 비중이 작년에 매매했던 전체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많았던 종목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날 리포트가 나온 걸 보고 바로 급등 나오는 걸, 그래서 당연히 안 사죠. 잘 모르는 종목인데. 그래서 나온 내용을 보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설명을 엄청 많이, 문자 보낼 때도 장문으로 편지를 썼어요. 이게 왜 말도 안 되게 좋은 종목인지. 제가 이것도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하도 많이 보내가지고 왜 이게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지. 저는 이거 처음 살 때부터 목표가 2배라고 했습니다. 처음 살 때부터 2배 보고 간다고. 진짜 2배, 그러니까 2배까지 못 먹었는데 한 80%는 냈어요. 그래도 70-80%는 비중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첫 매수를 여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진짜 지나갈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문자 기록에 다 있어요. 매매 기록이. 그리고
여기 급등할 때 안 팔고 존버를 한 다음에 여기 7,000원대 후반에 계속 사요. 그냥 계속. 그리고 여기 이후로는 매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산 적 없어요. 이 가격 넘어간 이후로는. 여기 위부터는 안 산다고 했거든요. 계속. 10번 넘게 보냈는데 이때도. 그래서 평단가가 다 여기 있어요. 제일 비싼 게 8,000원. 싼 평단가가 7,200원. 거기 안에 모든 비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여기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쪼개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산 가격이 7,000원, 8,000원 사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고가가 21,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사서 이 꼭지까지 먹었을까요? 못했죠. 여기 13,400원이 최대 마지막 매도가였습니다. 그럼 그래도 거의 2배죠. 한 7, 80%가 넘어가니까. 그럼 이게 못한 걸까요, 매매를? 꼭지를 못 맞췄다고? 팔고 나서 더 갔다고? 전혀 아니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하나마이크론도 약수익 중이거나 물려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이게 종목 상담하다 보면 평단가가 무슨 19,000원 2만원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사신 분들은 하나마이크론을 사겠다 이 가격에 계획이 있어서 사셨을까요? 그냥 샀으니까 그런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계획에 있는 걸 해야 돼요. 물려도 괜찮아요. 우리도 이 종목 계속 물려 있었어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물려서 안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존버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사면서 없는 분들 빨리 사라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3개월 동안.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한 3개월 되거든요. 이거 3개월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고 파는 건 클릭 한두 번이면 편하고 내가 종목을 들고 있는 거는 보유만 하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어렵죠? 그러면 계획에 없던 걸 했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넘어간 만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은 가격에 저점에 잡았더라도 내가 들고 있던 그 당시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잤거나 답답해서 속이 터졌으면 그건 애초에 잘못 산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거기가 저점이었어도 어차피 그런 걸로는 수익을 별로 못 내요. 이미 지고 들어가서. 이해 가시죠? 지금도 이런 종목이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얘기도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딱 끝인데 그럼 매도는 언제 할 건가? 내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아보고 조금만 제가 이거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내 스스로 종목 뭐 하는 회사인지 뭘 보고 가면 되는지 기준을 스스로 찾는 법을 제가 종목별로 다 알려드릴 텐데 저는 목표가 저만 쳐다보고 하셔라 이게 아니고 홀로 서기를 제가 성공시켜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주식. 그리고 저는 혼자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혼자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 보내드리니까 저는 편하게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고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고 싶어요. 그런 거지. 그리고 다음 업종은 준비를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계획도 알아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혼자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제 앞서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한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최대 리스크가 뭔지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할 때 언제까지 보유할 건지 그 틀도 꼭 시나리오를 짜고 해야겠죠. 그리고 업종 종목 내 어떤 재료 또는 조건이 이게 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건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2차 전지를 난 매수했는데 A라는 분은 난 목표 주가가 50%다. 50% 수익 내면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 라는 분이 있을 거고 B라는 분은 좀 장기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전기차 침투율 차가 100대 팔리면 그 중에 전기차가 몇 대냐가 침투율이거든요. 지금 글로벌 침투율이 4%예요. 4%. 차가 100대 팔리면 4대가 전기차입니다. 96대가 지금 내연기관차예요. 아직도. 근데 2035년까지 글로벌 목표가 40%를 넘기는 겁니다. 그럼 10배 이상 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4%인데. 그래서 B라는 분은 나는 전기차 침투율이 20% 될 때까지 들고 간다. 그럼 이분은 그냥 기본 3년 이상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그렇겠죠? 그리고 C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장기 보유를 또 하려고 하는 분이니까 나는
강남대로에 강남에 있는 큰 사거리에 갔을 때 하늘색 번호판, 친환경차라는 거죠. 수소나 전기차. 하늘색 번호판의 신호대기한 차 중에 하늘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가 10대 중에 3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 거다. 아니면 또 D라는 분은 단타가 목적이에요. 난 10%만 수익 나도 판다. 그러면 이거 ABCD 중에 누가 잘하는 걸까요? ABCD 중에 잘하는 사람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잘하고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D가 제일 못하는 것 같잖아요. D가 제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 B, C, D 둘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상태로 샀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A, B, C, D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어차피 2차 전지 가면 A, B, C, D 다 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도의 조건이 있죠. 조건이 다 다르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그림을 어떻게 오면 어떻게 팔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게 없어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2라는 사람은 일단 TV에서 좋다고 샀어요. 일단 산 다음에 산 이후에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지했어요. 이런 사람 있겠죠. 여기서 2차 전지가 안 쉬고 그냥 계속 올라가면 ABCD도 돈을 벌고요. 2라는 분도 돈을 법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2처럼 하신 분은 계좌가 없어져요. 잔고가 그냥 0이 됩니다. 0이. 마이너스 한 6, 70%가 그냥 넘어가요. 이런 분들이 보통 신용비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아닌 내가 가장 잘하는 기준이나 라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 그랬죠.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목마다 저게 다른데 뭐 하는 회사냐에 따라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LX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LX 인터내셔널을 보면 옛날에 이거 LG 상사 아니에요? 상사 기업이죠. 상사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자원개발, 해외에서 자원개발이나 무역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 보면 LX 인터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LX 인터내셔널이. 왜 많이 올라갔냐면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서. 왜냐면 LX 인터내셔널이 막 가스전 같은 거 해외에서 자원개발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자원개발을 직접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실적으로 연결돼요 지금.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자재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 얘가 수혜주죠.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 급등한다고 맨날 얘기 나왔잖아요. 천연가스 급등 수혜주예요 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LG 상사를 들고 있는데 뭐 여기서 샀는데 수익 중이에요. 그러면 LX 인터내셔널을 들고 있는 분은 어떤 식의 기준을 매도의 기준으로 정해야 될까요? 이게 왜 올랐어요 이게? 상사준대 자원개발 묶여서 최근에 원자재값 올라가니까 천연가스랑 묶여서 올라갔죠. 그러면 LX 인터내셔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천연가스죠. 석탄이라든지 얘가 개발하고 있는 원자재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 따라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 그러면 같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것도 그냥 기본인데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이거 제가 사이트로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내추럴 가스를 치는 거예요. 다 나와요.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죠. 어때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다가 어제 한번 급락 나왔죠. 어제 천연가스 가격 떨어져서 미증시 올라간 거예요. 어제 원자재값 다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말 많았는데 어때요? 내려갔죠. 어때요? 바로 박죠. 오늘 시장 올라왔는데도 박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는 지금 이 주가가 아니라 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석탄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찾는 법도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종목은 뭐가 중요한지. 어때요? 어제 하루 바로 박아버리죠. 오늘 석탄 관련주 어때요? 다 급락했잖아요 오늘. 그럼 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라고 쳤을 때 얘는 최근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이제 5불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얘가 한 5.1, 5.2 예를 들어서 라인을 임의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이게 5.1불이 안 깨지면 나는 그냥 들고 갈 거야
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사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X 인터내셔널을 들고 있는 나는 이거 올라오고 내려오는 걸 보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데 종합지수 급락 나와가지고 얘가 막 3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더 사야죠. 근데 저기서 판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홀딩이 아니라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길 확률이 엄청 높아진 게임인 거예요,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종합지수 급락 나오면 주식은 떨어지니까 떨어졌다.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이해 가시죠? 아니면 종합지수가 뭐 홀딩을 하셔도 그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데 5.1로 잡았어요. 근데 5.1이 갑자기 그냥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준을 삼은 게 내추럴 가스 5.1이잖아요.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마이너스 10%고 20% 그게 중요해요, 지금. 손실이냐 수익이냐. 손실폭이 커서 손절하기 아깝다.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그냥 무조건 다 잘라야 돼요, 바로.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종목마다 다 달라요, 다. 어떤 종목은 실적이 좀 깨져도 들고 가도 되는 게 있고, 뭐 경기민감 업종 같은 거. 근데 이게 적어도 내가 들고 있는 업종, 내가 내 돈 들어가 있는 거면 얘는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냐면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지금 얘는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는 법을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얘가 박으면 여지없이 같이 박거든요. 최근에 이거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흠슬라라고 해가지고 HMM 있죠. HMM. 예전에 현대상선. HMM 불려있는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HMM이 정확히 뭐하는 회사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면. 우리나라 보면 잘 보세요. HMM 뭐하는 회사입니까? 들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운회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해운회사 맞죠. 그럼 해운을 뭘 하는데요? 해운 바다에서 옮기는 게 지금 한두 개인가요, 품목이? 석탄이라든지 광석, 시멘트, 곡물, 하다못해 나무, 농산물 그것부터 해가지고 컨테이너선이 있을 수도 있고 LNG 운반선을 할 수도 있고 종류가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HMM이 있고 페노션 있고 대한해운 있고 KSS 해운 있고 해운 상장사만 몇 개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장사들이 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MM을 한번 보는 거예요. 페노션이랑 이렇게 놓고 보면 HMM 놓고 보면 위에 있는 종목이 페노션이에요. 우리나라 2등 선사 HMM 1등이죠. 근데 얘는 보면 이제 컨테이너 선사. 매출의 95% 이상이 컨테이너선입니다. 페노션 매출의 80% 이상이 벌크선입니다. 그러면 둘 다 해운인데 어때요? HMM 야 거의 흠슬라 소리들 무슨 이거 테슬라냐고 소리 들을 정도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거 10배고 작년 3월 코로나 저점 이후로 20배가 올랐어. 20배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얘가 20배 가는 같은 구간 동안 얘는 4배밖에 못 갔어요. 페노션이 못 간 이유. 얘는 컨테이너선이니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당연히 더 중요할 거고 얘는 벌크선이니까 벌크선이 보통 뭐 나르는 거냐면 뭐 석탄이나 시멘트 막 곡물 이런 거 나르는 게 벌크선인데 컨테이너선이랑 좀 업황이 다릅니다 저게. 그러면 얘는 벌크선 운임지수 발틱 드라이 인덱스 이런 게 중요하겠죠. 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게 SCFI라고 해가지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HMM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SCFI가 중요하죠. 매출 90% 이상이 거기서 나오는데 페노션은 PDI가 중요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거 지금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 지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여기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얘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 야 이제 대박 시세가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여기 구간, 이 두 번째 구간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가을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미 요새 말로 떡상이 시작됐어요.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운임지수가 2배가 올랐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그럼 작년 가을을 찍어보는 거예요. 작년 가을을 세로선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작년 가을이 한 여기 어디쯤 되겠죠. 2020년, 2021년 사이인데 3분기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그럼 여기를 이제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발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벌크선 운임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 뚫고 올라간 거 전고점 뚫고 올라간 게 올해 한 3월 맞죠? 올해 한 3, 4월이에요. 올해 SCFI는 작년 3분기부터 올랐는데 얘는 올해 3, 4월부터 올랐습니다. 그럼 올해 3, 4월부터 대략 여기 아니에요? 여기부터 그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정확하죠? HMM이 작년 가을에 먼저 출발하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로 붙여가지고 시세가 덜 나왔죠. 왜 덜 나왔을까? 왜 덜 나왔을까요?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 중요한 건 발틱 지수는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상승률 대비해서 훨씬 덜 올랐습니다. 올랐죠. 발틱도 올랐는데 훨씬 덜 올랐어요. 덜. 이해 가시죠? HMMS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더 먼저 오르기도 했고 더 빨리 오르기도 했고 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0배가 올랐으니까 저점 대비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구간을 못 봤어요. 내려온 걸. 근데 땡겨가지고 차트를 봤더니 이런 식이라고 보겠습니다. 한번. 내려온 걸 모른다고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난 이거 얘가 내려온지를 몰라요. 그 다음 HMM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온지 몰라. 뭐 여기 어디쯤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3분이 계시다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계획했던 자리일까요? 계획했던 매수일까요 이게?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그냥 산 거잖아요. 올라가니까. 계획된 매수일까요 이게?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럼 이거 지나고 나서 이게 추가 시세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겠죠. 이 사람은 여기서 사가지고 이것도 30% 올랐네. 수익을 냈겠죠. 그럼 저거 수익 냈으니까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나요 저거? 잘한 게 아니죠. 왜냐면 이런 매매는 이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이런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무조건 계좌 휴지돼요. 무조건 유지됩니다. 그냥 반복하다 보면 그냥 확률이 낮은 도박에 맨날 내 전재산 베팅하는 거예요. 확률이 낮은 도박에 어차피 기왕 도박할 거면 확률을 좀 높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길게 하면 여러 번 던지면 던질수록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도 이거는 잘한 게 아니라고 해요. 저는 사지도 않고 사서 수익을 냈다고 하셔도 수익 내서 다행인데 빨리 나오세요. 이거는 잘하신 게 아닙니다. 수익을 냈어도.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반복하면 그냥 사라진다고. 이거는 우리가 무슨 최근에 급락 나와가지고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15% 20%예요 막 이렇게 15% 20%예요 막 이러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최근에 시장 빠져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반복하잖아요. 시장 빠진다고 15, 20이 아니에요. 단위가 다릅니다. 계좌 마이너스 50% 60%인데 어떻게 해요? 이 소리가 나와요. 10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때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를 것 같아서요. 오르니까요. 오른다고 해서요. 실적이 좋대서요. 실적이 좋아진 대서요. 저평가 내서요. 뒤에 내서요 나오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래요. 이해 가시죠? TV를 보고 그냥 산 겁니다. 그냥 산 걸 그렇게 돌려 말하십니다. 원래 그래요. 내가 그 종목 아예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그 종목을 모르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요 라고 하죠. 나는 그 종목 모른다고 그냥 몰라요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HMM인데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근에 올라서요. 똑같이 한 문장인데 완전히 다르죠. 뭐가 중요한진 적어도 알고 계신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이라고 하면 어차피 저도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제가 사가지고 무슨 꼭지 매도하고 뭐 저점 매수해가지고 꼭지 매도 그런 거
보셨죠? 제가 팔고 나서 더 간 적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는 우리 방에서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알겠지만, 저는 우리 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효성첨단 소재가 여기서 6개월을 행보했거든요. 6개월을. 근데 제가 딱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냥 장기 보유하고 2년 안 보실 수 있으면 효성첨단 소재 사놓으세요.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효성첨단 소재가 너무 좋은 종목이어서 지금은 주가가 재미없지만 주가가 출발하면 우리도 살 겁니다. 근데 지금 사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안 살래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출발하고 제가 샀을까요? 샀어요. 효성첨단 소재를 이날 장중에 20% 급등 나왔거든요. 그냥 샀어요. 왜? 계획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급등해도 살 거라고 했어요. 출발하면 급등해도 살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장중에 10% 20% 급등하는 거를 절대 안 삽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에요. 절대 안 사요. 10% 급락하는 걸 사면 몰라도 10% 20% 급등 중인 걸 그 당일에 사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입니다. 안 사요. 근데 요처럼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거 출발하면 무조건 살 거라고. 급등해도 삽니다. 근데 진짜 급등했어요. 샀습니다. 산 다음에 수익을 얼마 내고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60%거든요. 60% 수익 내고 박수 짝짝짝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판 가격이 30만원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87만원까지 갔어요. 제가 저렇게 계획에 있었던 매수로 수익을 잘 냈는데도 팔고 나서 2배에서 3배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어차피 내가 못 먹어요. 제 계획에 없잖아요, 이게. 저는 이 종목 횡보할 때도 다시 이것도 못 먹었고 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이 종목 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 방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횡보하고 올라갈 때 다시 사는 거 어떠세요? 저는 지금 가격은 솔직히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확실한 건 이땐 너무 쌌다고. 근데 효성첨단소에도 똑같은 게 뭐냐, 얘가 무슨 갑자기 좋아져서 갔을까요? 얘가 여기 밑에 있었을 때는 실적이 안 나왔을까요? 원래 좋았어요. 원래. 제가 왜 맨날 급등하면 급등해도 살 거라고 했을까요? 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이미 좋으니까 한 겁니다. 이미 좋으니까. 아니까. 원래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여기서 들고 있잖아요. 답답해 죽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잘 모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생각했던 비중보다 많이 들고 있어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왜? 얘가 멈춰있는 동안 분명히 다른 애 누구 간다니까. 정치 테마주가 가든 하다못해 2차 전지가 가든 반도체가 가든 뭐라도 가요. 그러면 분명히 옆집을 바라보게 되죠. 아, 나는 초성첨단소재가 안 가가지고 6개월째 손가락 빨고 있는데 옆에는 뭐야? 야, 진짜 아름답게 올라간다. 한번 사봐. 그러다 다 나갑니다. 다 그래요. 계획이 없어서.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못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밑에 사서 꼭 싶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데 계획에 있는 것만 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는 법, 그 계획을 제가 세운 걸 따라 하시려면 우리 방 오시면 되고, 그 계획을 내가 세워보고 싶으면 여기 교육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오늘 딱 드릴 말씀이었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얼마 됐지? 벌써 1시간 18분이 됐어요. 1시간 18분이. 제가 오늘 40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MBN골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기 써있죠, MK스탁에듀 매경증권 아카데미라고 다음에다가 치시면, 다음 포탈에다가 치시면 나와요. 나오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매경스탁 아카데미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우측 하단에 수강 신청하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강의 내용 있으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 이번 주에 하는 거는 그냥 개괄적으로 이런 거 할 거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 그 관념적인 그 어떤 틀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게 기준인 거고, 다음 주부터는 그 디테일 파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하는 법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건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고. 지금은 몇 개 그 사례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위주였고, 그냥 개괄적인 그냥 내용에 대해서
또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실제 내용은 핵심은 다음 주부터 있겠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오셔가지고 지금 뭐 저기 그 이번에만 44만 원이고 바뀌어요 이제 가격이.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런칭 이벤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교육 사업을 제가 속된 말로 첫 바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하는 거고, 결제하시면 다시 보기는 12월 10일까지 강의가 11월 11일에 끝나요. 빼빼로데이 날 10강이 화목해서 5주 동안 11일에 끝나고 다시 보기는 최대 1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중 이때 라이브 못 들어오시면 라이브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라이브에 못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다시 보기로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꼭 오시면 3번 이상 시청을 꼭 하셔가지고 그냥 뭐 귀에다가 그 뭐 이어폰 무선 이어폰 끼고 들으시더라도 저것만 이해해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거의 44가 아니라 한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 회원분들은 저 꼭 전화하셔야 돼요. 우리 방 회원분들은 꼭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2만 원. 제가 따로 얘기해가지고 또 이거 딜을 봐놨기 때문에 교육팀이랑 우리 방분들은 전화로 하셔야 돼요. 또 반값. 지금 무방 다시 보기 보실 수 있고 매경증권 아카데미에 여기 강사 소개 누르시고 우측에 무료 교육 누르시면 이게 방금 한 것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방금 한 것도. 제가 저게 지표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예로 든 거지 종목마다 중요한 지표가 다 다르고요. 그 지표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지표는 어떤 종목한테 중요한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1588-0648 엄청 많아요. 지표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거 강의 때 알려드리려고 해놓은 것만 지금 20개 넘습니다. 이거 보는 데만 제가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보면 여기 모든 투자의 모든 지표를 한 번에 해결하자. 여기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서 즐겨찾기 다 해놓으시라고, 저장해 놓으시라고. 오늘 잠깐 맛만 봤던 거를.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구글 같은 데서 쳐도 나와요. 그냥 교재는 아직 안 올렸어요. 교재는 주간 단위로 올릴 거고, 그리고 못해도 강의 한 2, 3일 전에. 왜냐면 제가 틀은 다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제가 생각날 때마다 내용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수정이 좀 돼요. 최종본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려놓고 제가 내용 추가하다가 수정될까봐 한 강의 2, 3일 정도 전에 PDF 파일로 게시판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하면서 들으시라고. 메모 뭐 필기나 메모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다 여백을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요? 아니요. 교육은 딴 데서 보셔야 돼요. 교육은 딴 데. 교육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교육 다시 보기랑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진짜 교육은 여기 올라갈 거예요. 강사 소개 여기. 개설 강좌 누르시면 여기에 생길 겁니다. 상세 보기 누르면 여기에 생길 거예요.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11일날 네 그때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해 놓겠습니다. 아학님 오늘 무방도 여기 올라가요. 오늘 무방도 무료 교육 여기 지금 2개 올라가 있죠. 어제 것까지. 지금 것도 여기로 올려요. 네, 어제까지는 올렸었는데 여기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방도. 아유, 언어순아님 바쁘실 텐데 아주 챙겨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교재는 네, 한 2, 3일 정도 전에 올려놓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의실 게시판에다가. 오늘 거는 뭐 별 대단한 내용 없는데 이거 그냥 뭐 다시 보기만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튜브에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